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휴가를 떠났다. 우리가 향한 곳은 깊은 산속의 작은 마을이었다. 인적이 드문 그곳은 휴식을 취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낮 동안 우리는 산책도 하고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시간을 보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고 우리는 그들과 금방 친해졌다. 그 중에서 마을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는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마을 주민들은 그곳이 귀신 들린 집이라며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호기심이 많았던 우리 중 몇몇은 그 이야기에 오히려 흥미를 느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밤 몰래 폐가를 탐험하기로 했다.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던 밤 우리는 손전등을 준비하고 폐가로 향했다. 집은 생각보다 더 낡고 으스스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문은 녹슬어 있었다. 문을 열자 거미줄이 가득하고 먼지가 쌓인 거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벽에는 누군가의 손톱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고 바닥에는 오래된 가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방을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 한 친구가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발견했다. 그 친구는 먼저 올라가겠다고 말하며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나머지 우리도 뒤따랐다. 2층은 한층 더 음산했다. 문이 여러 개가 있었지만 대부분 잠겨 있었다. 유일하게 열린 문을 발견한 우리는 그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기괴한 냄새로 가득했고 벽에는 무성의한 낙서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그리고 방 중앙에는 나무로 만든 커다란 상자가 놓여 있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우리는 상자를 열어보기로 했다. 상자를 열자 상자 안에는 낡은 인형 하나가 있었다. 인형은 마치 누군가에게 얻어맞은 듯 찢어지고 손상되어 있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문이 닫히고 방이 문을 닫으며 우리가 들어온 길을 막아버렸다. 우리는 급히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인형의 눈에서 피처럼 보이는 액체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방을 구석구석 뒤지며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한 친구가 창문을 발견했고 우리는 창문을 부수고 탈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창문을 깨는 소리와 함께 집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진동하기 시작했다. 겨우 창문을 통해 빠져나온 우리는 안전한 거리에 도착할 때까지 달렸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폐가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마을에서의 휴가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사건은 끝났지만 그날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지금도 문득 그날이 생각나면 등골이 오싹해지곤 한다. 그리고 단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폐가는 정말로 무언가에 홀린 장소였던 것이라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 단지. 그곳에는 한때 꽤 유명한 도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아파트의 특정 층에 사는 주민들은 꼭 이상한 일을 겪게 된다는 소문이었다. 특히 13층에 살면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거나 이유 없이 물건이 사라지는 등 불가사의한 일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며칠 전 대학생인 민수는 이 아파트의 13층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저렴한 월세와 학교와의 근접성 때문에 망설임 없이 선택한 곳이었다. 그는 아파트의 소문을 전혀 알지 못했다. 첫 며칠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다. 민수는 바쁜 학업과 아르바이트로 피곤한 날들이 많았기에 귀가 후에는 금세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갑작스럽게 잠에서 깼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다시 잠을 청하려던 찰나 이상한 소리가 그의 귀에 들어왔다. 마치 누군가 약하게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여기야. 민수는 이내 거실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냉기가 도는 공기와 CCTV 화면에 깜빡거리는 불빛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매일 새벽 같은 소리에 잠에서 깨곤 했다.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고 강해졌고 그는 점점 피로가 쌓여만 갔다. 피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를 계속 따라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결국 그는 친구인 수진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수진은 이 아파트에 대한 소문을 잘 알고 있었다. 너 혹시 여기 13층의 전설 들어본 적 있어?
여기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던데. 그 말을 듣자 민수는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수지는 민수를 돕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아파트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몇십 년 전 이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13층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여성이 그곳에 살았고 그녀는 내적으로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삶을 비극적인 방법으로 마감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녀의 영혼이 여전히 그곳을 떠돌며 자신을 찾아달라고 속삭이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민수와 수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근처의 유명한 무속인을 찾아갔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 영혼은 아직도 자신이 못다 풀고 간 한 때문에 이승에 남아있다.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녀가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둘은 무속인의 조언에 따라 그녀의 영혼을 위해 작은 제사를 준비했다. 그 밤 민수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제사의 진행을 맡았다. 촛불을 켜고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명복을 빌었다. 그 순간 미약한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한마디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했다. 고마워. 이제 갈게. 그날 이후 민수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다. 아파트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민수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이 경험을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알 수 없는 힘과 그 힘을 두려워하기보단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아파트에는 그들이 경험했던 일이 도시 전설로 남아 새로운 주민들에게 조심스럽게 전해지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어두운 가을밤 서울의 한 자취방에서 혼자 살고 있던 지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늦은 시각까지 학교 과제로 고생하고 있었다. 평소에는 조용한 방에 있어도 별로 무섭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바람이 세차게 불어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과제를 마무리하려고 커피를 마시며 집중력을 유지하던 지수는 갑자기 문득 창밖에서 무언가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기분 전환 삼아 창밖을 내다본 그녀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고층 빌딩의 작은 발코니에 무언가 인형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떨어뜨린 인형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과제에 몰두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기분은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창밖을 내다봤고 방금 전 봤던 인형은 멀리 있는 거리에서 느릿느릿 갈색 코트 차림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 인형이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기분이 한층 더 무거워졌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쩐지 시선이 꼼짝없이 자신에게 꽂혀있는 것만 같았다. 순간 불현듯 들어온 찬기운의 섬뜩함을 느낀 지수는 창문을 단단히 닫고 커튼을 쳤다. 아무것도 아니다. 잘못 본 거야. 지수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방 안에 고양이처럼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았고 그 그림자는 천천히 걸어와 그녀에게 속삭였다. 너를 지켜보고 있어.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지수는 땀으로 젖어 있었다. 꿈이 너무 생생해서 현실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다음 날 그녀는 그 꿈을 잊어버리려 애썼다. 하지만 수업이 끝난 후 돌아온 집에 도착해보니 문 앞에 작은 노트가 놓여있는 걸 발견했다. 노트에는 서툴게 그려진 그녀의 모습과 함께 너무 외로워 보이더군. 우리 친구가 되자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순간 소름이 끼쳐 급히 문을 닫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지나친 걱정일 거라고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그날 밤 지수는 자꾸만 들리는 창밖 소리를 참지 못하고 또다시 커튼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행이야 라고 중얼거리던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망설이며 전화를 받은 지수는 아무 말이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그리고 끊길 듯 친구가 되어줘. 그 순간 지수는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는 공허한 방 안에 메아리만 남겼다. 두려움에 떨며 그녀는 방의 모든 조명을 켜놓았다. 하지만 전등의 불빛도 밤이 공포를 떨쳐내기엔 충분하지 않았다. 끝내 그녀는 잠들 수 없었고 아침이 되어서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친구는 걱정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위로하며
그것은 아마도 심한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지수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싹한 감각이 떠나지 않았다. 결국 지수는 아침이 밝고서야 겨우 잠에 든 그날 밤, 불빛이 꺼진 방 안에는 창밖에서 고요히 움직이는 그림자가 있었다. 그것은 여전히 그녀의 자취방을 바라보고 있었고, 곧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듯 했다. 네 번째 이야기. 저는 대학생 시절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 때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습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민박집은 오래된 전통 한옥이었고, 각종 편의시설은 부족했지만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이라 우리 모두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도착한 첫날, 우리는 마을 구경을 나섰습니다. 그곳은 정말 평화롭고 시골 특유의 정겨운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친절하게도 길을 안내해 주시며 이곳저곳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몇몇 어르신들은 우리가 머무는 한옥을 보고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서 자면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곳이라던데.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웃어 넘겼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이면 무서운 이야기도 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날 밤 다들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창 꽁나라를 헤매고 있을 때쯤 갑자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종소리가 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점점 커지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뜨니 방 안구석에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잠결에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점점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흰 옷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그저 희뿌연 형체만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자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이야기와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가 몇 명 더 있었습니다. 우리는 섬뜩해했지만 민박집 주인에게 말하면 장소를 바꿔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주인 아주머니께 털어놓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오래전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수십 년 전 이 집에 사는 한 여자가 행방불명되었는데 아직도 그녀의 영혼이 이 집을 떠도는 것 같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민박집은 이미 예약이 꽉 차 다른 숙소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 같이 한 방에 모여 자기로 했습니다. 긴장한 탓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일 때 다시 그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불이 꺼진 탓에 더 깜깜한 방에서 어딘가에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창문 쪽에서 커다란 굉음이 들리며 창문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열고 순식간에 방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밖에서 한참을 벌벌 떨고 있을 때 아주머니가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황급히 상황을 설명했더니 아주머니는 우리를 건물 반대편에 있는 작은 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는 안전할 거예요. 이전에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렇게 땀에 흠뻑 젖은 상태로 겨우 잠에 들었고 남은 밤 동안 아무 일 없이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둘러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 그 흰 여인의 형체가 꿈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아직도 그날 밤의 기억은 제게 생생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날 첫 번째 밤을 깼을 때 여인의 형체가 제게 속삭였던 것처럼 잔잔히 귓가에 맴돕니다. 돌아오지 마. 여기서는 안 돼. 이후로 그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종종 그 말을 되새기곤 합니다. 더 이상 그 마을에 가보고 싶지는 않지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 여인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